안녕하세요.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아나운서 김보빈입니다. 오늘부터 중간고사에 돌입한 고등학교들 참 많죠. 올해 대입에서 학생부의 영향력이 커져서 중간고사를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 어깨도 더 무거워졌을 것 같은데요. 수험생들의 경우에는 지난 2년간의 교과 성적을 좀 만회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또 1학년이나 2학년 학생들은 미리 치르는 대입이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준비해서 꼭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계속해서 수시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명쾌한 상담을 해주실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정적 코치를 해주실 분이시죠. 청원여고 박문수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원여고의 박문수입니다. 네, 그리고 또 전문가 선생님 두 분 모셨는데요. 숭의여고 정재원 선생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숭의여고 정재원입니다. 네, 그리고 UA 중앙교육평가실장이신 백승한 선생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백승한입니다. 네, 자, 저희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계속해서 2015학년도 수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상담 문의하실 분들은 전화로 문의 주시면 되겠는데요. 전화번호는 02311-5441번에서 2번으로 하시면 되고요. 신청하실 분들은 저희 TBS 홈페이지를 통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담도 받으시고 자신감도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오늘의 시간표 만나보겠습니다. 자, 1교시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미리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전문가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사회적 기업가가 되고픈 고3 학생 학부모입니다. 네, 어머니께서 전화를 주셨는데 사회적 기업가가 꿈이라고 했는데 학생이 이런 직업 갖고 싶다고 한 이유가 있을까요? 글쎄, 요즘에 굶주리는 아이들도 많다고 그러고 부에 네. 재분배도 안 되는 것 같다고 나름 고민을 좀 한 것 같아요. 네. 마음이 참 좋은 학생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상담과 분석을 좀 해볼 텐데요. 정재원 선생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어머니 정재원 선생님과 인사 나누실게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예. 그 학생 오늘부터 뭐 중간고사 보고 있나요? 예, 내일부터 시작이에요. 아, 내일부터요? 뭐 예. 준비는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예. 요즘에 그 입시와 관련해서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예, 지금 현재 아이 성적으로 지원 가능한 대학하고요. 어느 전형으로 하는 게 좋을지 그게 좀 궁금해서요. 아, 예. 잠시 후에 어머니께서 궁금해하시는 점들을 같이 고민해 드릴 테니까요. 오늘 상담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 사전에 우리 학생 자료를 바탕으로 선생님께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학생부와 비교과 활동을 화면으로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예, 우리 학생의 교과 성적입니다. 국어가 2.25등급, 수학이 1.75등급, 영어가 1등급, 사회가 1등급이어서 전 교과 1.5등급이었고요. 내신의 추세는요. 국어가 1학년 1학기 때 1등급, 1등급, 2학기 때 3등급, 2학년 1학기 3등급, 2학년 1학기 2등급으로 약간 떨어지는 그런 추세를 보였고요. 네. 반면에 수학은 약간 상승하는 추세, 영어는 고른 추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비교과 활동을 보면요. 네, 모의고사. 모의고사 네. 먼저 알려드리면요. 국어가 95.06%, 수학이 93.87%, 영어가 92.04%로 대략 한 3~4% 수준의 성적을 보여왔고요. 지난 11월 모의고사 등급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네. 약간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뭐 크게 문제될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네, 예. 비교과 보겠습니다. 비교과 활동 분석해드리면요.
교내 활동으로 이제 2학년 때 총학생회 재정부장을 했고요. 3학년 1학기 학급 회장, 그다음에 이제 꿈, 희망, 리더십 캠프에 참가했고요. 동아리로는 1, 2학년 모두 영자신문반을 참가했습니다. 봉사활동으로는 1학년 때 27시간, 2학년 때 66시간인데 66시간 중에서는 법률소비자연맹에서 번역봉사활동을 주로 하였고요. 교회 활동으로는 서울대 탐방 참가를 했고요. 연세대 전공학과 알림이 프로그램 참가를 하였습니다. 네. 수상 내역으로는 1학기 과목 우수상, 그다음에 6월 전국연합학력평가 우수상, 영어 경시대회 은상, 그리고 이제 2학년에 가서는요. 2학기 과목 우수상, 영어 말하기 대회, 영어 경시대회, 영어 UCC 대회 등 영어 중심으로 많은 수상을 했고요. 봉사활동 감상문대회, 통일 글쓰기 대회 등을 수상하였습니다. 네. 희망대학으로는 먼저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학생부 종합전형을 희망하고 있었고요. 2지망으로 이화여대 사회과학부 학생부 전형, 3지망도 역시 이화여대 학생부 종합전형을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의 성적을 보니까 뭐 내신 성적은 뭐 뛰어나고 비교과도 그렇게 나쁜 걸로 보이진 않는데요. 특히나 영어와 관련된 교과 성적 그리고 비교과 활동이 정말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정전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 보셨는데 어떻게 보셨는지요? 예,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어머니께 참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머님 혹시 우리 학생부 종합전형 외에 그 외에 다른 전형 준비하고 있는 게 있나요? 현재 논술 준비를 좀 하고 있거든요. 아, 논술이요? 네. 예, 우리 학생의 이제 성적을 쭉 보면요. 교과 성적이 이제 1학년 때 국어, 수학, 영어가 1.83 등급인데 2학년 때 이제 1.15 등급으로 상승을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어와 사회교과는 1, 2학년 공이 모두 1등급, 이게 쉽지 않은데 모두 1등급을 받을 정도로 영어와 사회에서 아주 탁월한 실력을 보여왔습니다. 네. 반면에 이제 국어 성적이 떨어져가는 추세가 좀 아쉬운데요. 특히 이제 2학년 때 가서 이제 문학을 배웠는데 이 문학의 그 원점수가 이 평균 점수가 70점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쉬운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이게 우리 학생의 원점수가 낮아가지고 등급이 떨어지는 이런 부분이 좀 나타납니다. 이게 좀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반면에 이제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등급하고 원점수 모두 크게 향상돼서 이런 부분들은 또 한편으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모의고사 성적을 분석해 보면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대략 이제 국수형이 93에서 95% 사이, 사회탐구는 아직 완성이 안 된 것 같긴 한데 앞으로 수능에서 비슷하게 나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중앙대학교나 경희대학교의 이제 중위권 학과 정도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이 뭐냐면 우선 이제 우리 학생이 원하는 게 사회과학부 이상의 학과를 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수학이 그 2등급대를 꾸준히 이제 모의고사에서 나오긴 했지만은 이 원점수 자체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네. 현재 원점수가 65점으로 돼 있거든요.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제 그 재수생이 참여했을 경우에는 조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시 가능 수준을 좀 더 우리가 좀 낮게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국민대나 숭실대 사회과학부 정도가 안정권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한편 이제 비교과를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학교생활 전반에 이제 충실하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네. 특히 세부 능력 특기 사항 및 종합의견에서 공교육 내에서 활동하는 것들이 많이 보였고요. 특별히 영자 신문, 영어 봉사, 영어 관련 수상 경력, 영어 전공 적합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보이는 비교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생활기록부만 봤을 때는 영어 외에는 다른 이제 비교과들이 상대적으로 그렇게 강하진 않은데요. 특히 이제 우리 학생이 그 상위권 학생들만 모아서 수업을 하는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는데 그 가운데 국어에 굉장히 열심히 참여한 흔적들이 생활기록부에 나와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국어 교과 성적은 또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이런 불일치가 보여서 이것이 조금 고민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성적과 비교과 활동에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희망대학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좀 보완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들이 좀 눈에 띄긴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 보완하면 더 좋을까요? 네, 이제 보완이자 대비책이 될 텐데요. 우선 네.
우선 석차 경쟁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생활기록부에 보면은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전교 2등까지 성적이 올랐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 보통 이제 문과와 이과에서 각각 2명씩 총 이제 4명의 학생을 학교별로 이제 학교장 추천을 하거든요. 그럴 경우 보통 이제 서울대 직윤 빼고 보통 이제 고려대학교 추천을 받는 학생들이 전교 2등, 3등 학생들이거든요. 그럼 우리 학생이 지금 일단 학교장 추천을 받을 수 있는 가시권 안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봤을 때 3학년 1학기 내신에 좀 최선을 다해서 이 학교장 추천을 받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우선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내일부터 뭐 중간고사 본다고 했는데 국어 아까 성적에 대한 지적을 했죠. 네. 그래서 국어 3학년 1학기 국어 내신을 정말 무조건 1등급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2학년 때 3등급 받았던 것은 그냥 단순 실수였다. 내 실력은 1등급이다. 이런 것들을 증명해 주실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신 성적 사탐에 비해서 지금 모의고사 성적 사탐이 좀 약하거든요. 네네. 이게 이제 어떤 연유에서 나왔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직 그 사탐을 늦게 좀 공부를 한 것 같습니다. 빨리 좀 사탐을 정해서 준비를 하셔야 되고 사탐만 잘 나와준다면은 기대 이상의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그런 학생입니다. 반면에 이제 모의고사 아까 잠깐 지적했지만 모의고사 수학 원점수 이거 좀 높여야 되거든요. 수학이 이제 앞서서 이제 2등급 받았지만 65점으로 2등급을 받았거든요. 근데 실제 수능에 가면은 N수생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1등급은 90점대고요. 2등급도 80점대를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이 수학의 원점수를 좀 많이 올리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선생님 말씀은 합격의 안정성을 확보해서 지금 가장 경쟁이 큰 내신을 좀 신경 써라. 그리고 최저를 맞추기 위해서는 조금 수능을 좀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희망대를 좀 하나씩 짚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아마 적극적으로 이제 구체적인 전략을 짤 수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 희망대의 특징들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이제 그 고려대학교하고 이화여대로 크게 이제 우리 학생은 두 가지를 이제 희망하셨거든요. 근데 고려대학교는 이제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조금 100m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60m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화여대는 이제 100m를 기준으로 하면은 특정 전형을 잘 활용하면은 제가 볼 때 한 90% 이상 합격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런 이제 좀 조심스러운 네. 좀 당장에 다 말씀드리기 어렵죠. 조심스러운 좀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면서 우리 학생이 희망했던 대학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고려대학교를 이제 희망했는데요. 고려대학교의 학생부 종합 전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학교장 추천 전형과 융합형 인재 전형.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OKU 전형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이름이 없어지고 융합형 인재 전형으로 이제 바뀐 것 같은데요. 행정학과의 학교장 추천 전형은 15명을 뽑고 융합형 인재 전형은 5명을 뽑습니다. 학교장 추천 전형은 교과 80%가 들어가고요. 융합형은 이제 서류 100%로 1단계를 선발하고요. 둘 다 수능 최저 등급 2등급 2개. 우리 학생이 충분히 통과할 수 있는 수준이죠. 근데 이제 두 전형 모두 우리 학생이 수준에서 볼 때 약간 좀 위험하다 이렇게 좀 지적할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제 학교장 추천을 받았을 경우에는 교과 비중이 높기 때문에 행정학과는 이제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고려대학교 내에서 상당히 인기학과에 속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행정학과보다는 좀 학과를 좀 낮은 쪽으로 조정을 한다면은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융합형 인재 전형은 이제 서류 중심인데 이게 이제 우리 상대적으로 융합이니까 사회나 과학이 고르게 잘 나와야 되겠죠. 예, 과학 내신이 좀 아쉽고요. 특히 융합형 인재 전형을 어떤 학생들이 쓸 수 있는 것인가 본다면 아무래도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이나 연세대학교 학생부 종합 전형하고 겹치기 때문에 상당히 지원자의 수준이 높다고 예상됐을 때 조금 위험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이화여대를 좀 살펴보도록 하면요.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 이제 두 개의 전형 역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크게 두 개의 전형이 있는데요. 학교장 추천을 받는 지역 우수 인재 전형과 미래 인재 전형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여기서 이제 지역 우수 인재 전형은 상향에 해당되고요. 미래 인재 전형이 이제 앞서서 잠깐 말씀드렸던 좀 확률적으로 좀 가능성이 높은 이런 전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지역 우수 인재는 보시다시피 교과가 80% 들어가고요.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아니면 이제 지방에 있는 고등학교, 그 수능 최저에 자신이 없는 상당히 최상위권 학생들이 도전할 수 있는 그런 학과이기 때문에 그런 전형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내신에서 불리한 우리 학생이 불리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미래인재 전형은 상대적으로 또 수능 최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주 내신이
최고로 높은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잘 오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네. 2등급 2개라는 이 기준이 있고 또 전년도 합격선도 상대적으로 우리 학생에게 좀 유리하기 때문에 요게 이제 좀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 이제 올해 미래인재 전형이 작년도보다 모집 인원이 무려 3배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학생의 장점과 학생의 강점 이런 모든 것들을 고려했을 때 적극 추천해드리는 전형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 미래인재 전형이 더 적합하겠어요. 네. 네. 자, 희망대학의 특징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이번에는 백승환 선생님께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앞에서 정재현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이 사회탐구 점수가 좀 올라가면 희망대학의 합격이 더 가능성이 높아질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올해 사회탐구 영역의 그 경향은 어떻게 될까요? 예, 일반적으로 사회탐구 영역 같은 경우 이제 인문계열에 있는 학생들이 좀 소홀히 하는 경향들이 좀 많이 있고요.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상위권 대학으로 갈수록 사회탐구 영역의 반영 비중이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제 올해같이 특히 이제 영어가 통합형으로 출제되고 또 문제 쉽게 출제된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어, 수학, 영어가 문제가 쉽게 출제될 경우에는 사회탐구에서 오히려 차이가 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남은 기간에 이 두 과목이긴 하지만 좀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과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네. 아까 정재원 선생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이라 조금 이렇게 과도 조금 관심을 가지면 좀 유리한 면이 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종합전형을 좀 준비를 하려면 사실 서류가 이제 문제가 될 텐데 그중에 이제 학생이 쓴 자소서가 있는데요. 우리 학생이 자소서를 쓰기 위해서는 조금 전략적으로 조언해 줄 게 있다라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예, 그 자소서가 이제 올해 굉장히 강화가 되죠. 그러니까 올해 이제 별도의 서류를 안 받는 대학들이 많기 때문에 자소서가 매우 중요한데요. 화면을 보면서 자소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학생의 그 생활기록부가 조금 이제 좀 미흡한 뭐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네. 특히 자소서에서 소명해야 될 부분이 많거든요. 우선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한데요. 세부능력 특기사항을 보면은 우리 학생이 조지훈 시인에 관련된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다고 표현이 돼 있어요. 네. 근데 정작 독서 활동에는 전혀 그 흔적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자소서를 통해서 소명하셔야 되고요. 네. 네, 두 번째로 사회적 기업가가 꿈이라고 이제 했는데 이와 관련된 이제 그 동기나 이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생활기록부상에서 그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앞서 네. 잠깐 얘기했지만 영어 쪽에만 좀 많이 있었고 나머지 부분들은 약했거든요. 이것도 역시 왜 이런 꿈을 갖게 됐는지 또 이제 1학년, 2학년 때 진로의 희망이 좀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바뀌었는지 이런 것들을 자소서를 통해서 소명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영어의 이제 강점에 대해서 좀 더 부각을 시켜 주셔야 되겠습니다. 공부 과정이라든가 또 이제 영어와 자신의 장래 희망을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지 특히 이제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은 영어를 잘하는데 이것을 이제 그 번역 봉사로 재능 기부 형식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사회적 기업을 한다고 친다면은 본인의 어떤 재능과 본인의 능력을 기부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부분들을 부각시켜 준다면 조금 유리한 좋은 자기소개서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생활기록부상에 좀 드러나지 않았던 점들을 자기소개서에서 좀 구체적으로 부각을 시켜야 할 거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학생이 좀 더 보완을 한다면 어떤 학교까지 지원할 수 있을지 추천 대학을 좀 알려주실까요? 예. 우선 추천대학 화면을 보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최상위에 해당되는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서강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정도의 대학들은 논술 전형을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논술 전형을 지원할 때 최저한 기준이 높고요. 모집 인원도 많은 편이라 경쟁률이 낮은 과를 잘 선택해 보시기 바라는데요. 그 연세대학교 우선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를 추천해 드리는 겁니다. 꼭 이 학과를 쓰라는 것이 아니고 네. 이 전형을 쓰라는 것이 아니고 연세대학교 일반 전형 논술 70에 비교과와 교과와 비교과가 이제 합쳐서 30%가 들어가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높죠. 그래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높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실질 경쟁률이 낮을 수 있다는 거, 이래서 추천을 해드린다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다음으로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우리 학생이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외대 영어학부, 하고 영어학부를 좀 추천해드리면요. 내신 성적도 한 1.8등급 정도고요. 교내 영어 활동이 풍부했기 때문에 영어 강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한번 그래서 눈여겨보시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립대. 사실 여기를 좀 강력하게 추천을 하는데요. 일단 그 평균 합격선, 전년도 평균 합격선보다 우리 학생이 높고요. 이 보면 학교 생활 전반이 이제 영어는 많이 나오겠지만 이렇게 우리 학생이 어떤 한 학과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보다는 좀 다양해요. 그래서 다양한 비교과가 유리한 전공이 뭐냐 하면 아무래도 이제 경영이거든요. 네네. 경영 같은 데가
특정하게 고등학생들이 경영 자체만을 가지고 전공적 합성을 이룰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경영이 오히려 이제 다양하게 비교과를 만들어 놓은 학생들에게 유리한데요. 또 이제 사회나 수학 교과에 강점이 있는 것도 경영학에 유리할 수가 있으니까 시립대학교 경영학부 또 꿈도 사회적 기업가니까 한 번쯤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추천대학까지 상담을 들어봤습니다. 어머니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실까요? 예, 아니요.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알겠습니다. 보니까 그 영어 강점을 좀 잘 살릴 수 있으면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간고사도 잘 볼 수 있게 어머니께서도 격려 많이 해주시고요.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박문수 선생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사회적 기업가를 희망하는 고3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우선 중점사항은 3학년 1학기 내신 성적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특히 국어교과 성적 향상에 힘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는 수학 원점수와 사회탐구 성적 향상에 주력하시고요. 비교과의 강점을 자기소개서 보완을 통해서 더욱 완벽하게 살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대입 전략은 최상위권 대학은 논술 전형을 고려해 보시고 학생부 종합전형 지원 시에는 영어의 강점을 살려 영어 관련 학과도 좀 고려를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추천 전형은 연세대 일반전형, 그리고 한국외대 영어학부 학생부 종합전형, 그리고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학생부 종합전형, 그리고 희망하는 대학인 이화여대는 미래인재전형을 추천합니다. 자, 기저귀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2교시 결정적 코치 합격연구소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수험생들과 학부모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내용들 풀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2015학년도 대학 입시 자연계열의 국어에 대한 궁금증을 좀 풀어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연계열 학생들이 응시하는 게 국어 A형이거든요. 그런데 네. 작년과 비교해본다면 수학과 과탐을 적용하는 대학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올해는 국어에 관심을 더더욱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특히나 전형간서를 통해 가지고 우선 선발이 좀 폐지가 됐습니다. 따라서 올해 국어의 비중이 커졌으니까 요즘 참고하셔서 준비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국어가 비중이 좀 커졌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연계에서 국어 중요성 어느 정도 될까요? 네, 중요한 점 수학이나 과학에 비한다면 좀 상대적으로 적을 수도 있지만 네. 실제적으로 올해 국어 같은 경우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수시를 좀 말씀을 드리면 수시에서 국어 영역을 좀 전략적으로 활용해 볼 만합니다. 왜냐하면 주요 대학 추정 학력 기준을 보면 4개 영역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국어 A가 포함이 돼 있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단서로 수학 B나 과탐을 요구하는, 하나를 요구하는 대학이 있긴 하지만 나머지 2개의 합이라든지 4개 합이라면 당연히 국어가 들어갈 수 있는 분명히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역할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참고를 하셔야 되는데요. 최저학력 기준은 등급을 맞추는 겁니다. 올해는 이제 100분위 대학이 없거든요. 등급이라는 것은 학생들이 시험을 본 학생들이 많을수록 유리한 겁니다. 그래서 네. 올해 예를 들면 영어 같은 경우가 이제 분리되어 있다 이제 합쳐서 이제 시험을 보게 되는데 당연히 그런 반사이익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지금 수학 B하고 과탐 인원을 살펴보면 전년도 기준으로 보면 수학 A형의 인원에 비해서 10% 이상씩 학생들이 더 적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수학 B와 과탐보다는 훨씬 더 응시자가 많기 때문에 등급을 네. 받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따라서 올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는 데 있어서 쉽게 좀 가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국어 A형도 참고를 좀 하는 것이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네. 그러면 정시에서 그 상위권이나 최상위권 수험생들의 당락에 있어서 국어가 좀 영향을 많이 미칠 수도 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정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이제 우선 선발이 폐지됐기 때문에 이제 수학하고 과탐으로 하는 전형들이 좀 사라졌거든요. 네. 특히 그리고 올해 이제 수능이 정시 때는 수능 100%
100% 대학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학생부가 잇따라 거의 무력한데요. 당연히 수능 100%라면 국어의 역할이 분명히 있을 텐데 우리 국어의 반영 비율이 작은 대학은 뭐 15% 정도밖에 안 되지만 대부분의 대학들이 20%에서 25%입니다. 당연히 국어 영향이 크기 때문에 분명히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참고를 좀 하셔야 되겠고요. 아까 최상위권을 말씀하셨는데 최상위권 같은 경우는 뭐 자연계열 의학 계열이죠. 의학 계열인데 의학 계열 같은 경우에는 간단합니다. 정시에는 몇 문제를 틀렸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점수보다는. 근데 이 몇 문제가 어느 과목이냐에 따라 사실은 유불리가 달라지게 되는데 특히나 국어 과목에서 이게 점수가 좀 처졌다. 한두 문제가 이게 더 다른 친구들보다 떨어졌다 이렇게 된다면 실제로는 의대에 합격한 데 사실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어 과목도 충분히 정시에서도 영향이 있다는 거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또 자연계 학생들은 아무래도 국어 공부에 조금 소홀하기도 하잖아요. 많은 학생들이 EBS 교재만 좀 충실하게 준비를 하면 점수 따기 좀 수월하다고도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떨까요? 네, 그렇습니다. 국어를 자연계 학생들이 좀 소홀하게 생각하시죠. 그래가지고 당연히 이제 쉽게 가는 방법은 이제 EBS 쪽을 많이 보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EBS만 믿으시면 절대로 되지 않겠습니다. EBS가 뭐 연계가 되긴 하지만 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하는데 학생들이 생각하는 이 허상은 사실 직접 연계거든요. 실제로는 간접 연계가 좀 많습니다. 네. 따라서 이 간접 연계라는 것은 뭐 EBS 교재에 있는 지문이나 아니면 작품들을 좀 변형하거나 그 안에 있는 것을 변형해가지고 간접적인 형태로 바꾸고 그리고 고난이로 좀 틀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대비를 좀 하셔야 되는데요. 따라서 득점을 하는 것보다는 좀 완벽한 이해를 하는 쪽으로 EBS 교재를 보는 학습법을 좀 고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해를 중심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올바른 국어 공부법을 좀 제시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국어 공부법 제가 좀 한 3가지만 좀 짚어드리려고 생각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이제 거북이가 승리한다라는 명제입니다. 수능 시험을 준비한 학생들이 이제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국어는 해도 잘 오르지 않고 안 해도 좀 떨어지지 않는다는 착각을 하고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수학력 시험의 특성상 암기 시험이 아니거든요. 이해, 분석, 창의적인 능력들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길게 가셔야지만 이 생각의 힘, 다시 말씀드리면 사고의 과정과 논리에 대한 힘을 기를 수 있으니까 끝까지 좀 가시는 게 좋겠고요. 네. 두 번째는 문제풀이보다는 조금 작품이나 지문을 좀 분석하는 데 더 중점을 좀 두셔야 되겠습니다. 문제만 푼다면 사실 비단 국어 과목뿐만이 아니라 다른 영역들도 마찬가지로 이 고득점 하기 어렵거든요. 많이 올라가야 뭐 3등급 정도밖에 안 올라가기 때문에 분명히 본인이 원하는 고득점을 하기 위해서는 꼭 문제를 많이 푸는 것보다는 지문과 작품을 좀 분석하는 데 초점을 좀 맞추셔야 되겠고요. 다만 기출문제는 풀어보셔야 되겠죠. 네. 기출문제를 풀어보시면서 유형하고 그리고 방향을 점검하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다독과 다상량인데요. 이제 다독보다는 사실 다상량입니다. 시간이 충분하다면 다문도 하고 다독도 하고 다상량을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작품을 다 보고 암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암기보다는 좀 생각을 해가지고 분석하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뭐 제가 3가지로 한 가지만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네. 상위권 학생들이야 당연히 고난도 문항이나 지문에 좀 대비를 하셔야 되겠지만 중하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취향 유형이 사실은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틀리는 부분이 계속 틀린다는 얘기거든요. 따라서 학력평가를 보면 반드시 분석을 통해 가지고 내가 어디에 취약한지 그 취약 부분에 대해서는 경중을 좀 둬가지고 보충이나 심화하는 학습법을 좀 진행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신이 많이 틀리는 유형, 취약한 부분을 제대로 알고 보완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결정적 코치 합격연구소 시간이었고요. 3교시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수험생 합격을 위한 실종 보고서,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결정적 코치 3.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에서 상담을 받고 2014 대입에 성공한 25명의 수시 노하우가 수록된 결정적 코치 3. 스타 강사들이 알려주는 합격을 관통하는 25가지 비법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결정적 코치 3. 이 책의 인쇄 전액은 학생들의 장학 기금으로 쓰입니다. 자, 3교시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상담자 지금 연결되어 있는데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화학 분야 연구원이 되고 싶어하는 고3 학생 학부영입니다. 네, 어머니께서 전화를 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은 중간고사 언제부터 볼까요? 이제 곧 보게 돼요. 내일 모레요. 아, 그래요? 네, 준비는 잘 되고 있을까요? 네,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과 분석을 좀 해볼 텐데요. 백승환 선생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어머니 백승환 선생님과 인사 나누실게요.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수험생 뒷바라지느라고 고생 많으시죠? 네. 예, 요즘 입시를 준비하면서 가장 힘들고 고민되는 게 어떤 점이 가장 힘드신가요? 글쎄, 지금은 이제 중간고사 준비 기간이니까 아이가 이제 수능이랑 내신을 하면서 많이 이제 불안해하는 거, 그게 제일 보기가 안타깝더라고요. 네. 네. 예, 어머니께서 궁금해하시는 점에 대해서 제가 꼼꼼하게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오늘은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네, 우리 아이가요, 그 학생부 종합전형하고 그 교과에 지원하고자 하는데, 네. 그 희망하고 있는 학과에 비교해 볼 때, 그 진로 활동이 현재 부족한지, 그리고 이제 앞으로 또 정시에 지원하려면 그 어떤 대학 정도 바라볼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선생님께서 사전에 우리 학생의 학생부와 비교과 활동을 바탕으로 분석을 꼼꼼하게 해주셨습니다. 화면으로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예, 먼저 내신 성적부터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의 내신 성적을 보게 되면은 국어가 평균 등급이 2.25 등급이고요. 그 수학이 2.25 등급, 영어가 1.25 등급, 그리고 과학이 2.16 등급으로 해서 국어, 수학, 영어, 과학이 2.1 등급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주요 과목별 학기별 성적 추이를 보게 되면요. 이제 국어 같은 경우에는 1학년 1학기가 2등급, 1학년 2학기가 3등급, 2학년 1학기가 2등급, 2학년 2학기가 2등급 해서 이제 국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1학년보다 2학년이 약간 올라갔고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1학년 1학기가 2등급, 2학기가 1등급, 그리고 2학년 1학기가 3등급, 2학년 2학기가 3등급으로 이제 1학년에 비해서 2학년 수학 성적이 좀 떨어진 편입니다. 네.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1학년 1학기와 2학기 모두 1등급이었고요. 그리고 2학년 때도 1학기는 1등급이었고 2학기 때 2등급으로 약간 성적이 낮아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성적을 보시면은요. 이제 3월달 모의고사 성적 기준입니다. 국어 A형이 100분위가 92.98, 그리고 수학 B가 90.95, 영어가 93.35, 그리고 화학 원이 93.48, 생명과학 원이 89.13에서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영역이 368.58점으로 약 369점 정도가 나왔고요. 네. 그리고 평균 등급은 2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11월 달과 이제 비교를 해서 보시게 되면은 이제 수학과 영어 같은 경우에는 3학년 3월 달과 거의 똑같았고요. 그리고 국어 성적이 이제 많이 향상이 됐습니다. 네. 11월 달에는 4등급이었던 것들이 이제 2등급으로 올라갔고요. 그리고 이제 과학 탐구가 약간 성적이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2.38 등급으로 이제 평균 2등급으로 이제 3학년 때 성적이 좀 많이 향상된 거로 나타났습니다. 네. 비교과 보겠습니다. 예, 비교과 영역을 보게 되면은 이제 교내 활동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학년과 2학년 2학기에 학교 실장을 해서 교내 활동을 충실히 했고요. 네. 이제 동아리 활동으로는 1학년 때 영자 신문반 활동을 했고 이제 2학년과 3학년 때는 과학 실험 동아리를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봉사 활동으로는 1학년 때 54시간, 2학년 때 20시간에서 총 74시간의 봉사 활동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수상 내역을 보게 되면은요. 이제 9월 1학년 때 9월 학력평가 성적이 우수상을 받았고요. 이제 이건 아마 모의고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범 학생 표창을 받은 게 있고요. 그리고 과학 시화 그리기 대상, 수학 경시대 동상, 수학 체험 활동 대회 금상, 그리고 과학 학술 대회 장려상을 이제 그 외에 수상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2학년 때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수학 체험 활동에 대한 수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학 경시대 장려상 받은 것들이 있고, 그리고 수리 논술 경시대 동상 등 이제 수학과학과 관련된 수상 경력이 눈에 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이제 3학년에 들어와서 이제 상을 수상한 기록인데 수학 탐구 보고서 발표대에서 대상 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네. 희망대학. 예, 보겠습니다. 희망대학을 살펴보게 되면요. 이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주로 지원하게 됐는데 한양대 화학공학과와 생명공학과를 희망을 하고 있고요. 이 지방에서는 역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성균관대 공학계열로 지원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삼지망으로는요, 이제 한양대학교 화공학과와 생명공학과 정시 모집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 비교과 중에 수상 경력은 정말 입이 딱 맞네요. 벌어질 만큼 네. 많은데요. 우리 학생이 이제 한양대학교는 이제 정시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 어떻게 보셨는지요? 예, 먼저 교과 분석을 하기 전에 먼저 어머니께 하나 질문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우리 학생이 성적을 보게 되면은 교과 성적에서 수학 성적이 1학년 때 비해서 2학년 때 하락폭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슨 어떤 원인이 있었나 한번 분석해 보신 적이 있었나요? 글쎄, 좀 수학을 좀 어려워하긴 했어요, 내신을. 그리고 그 시험 때 되면 그 불안감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 아, 시험에 대한 불안감도 네, 좀 네. 있었나요? 아, 예, 예. 네. 아무래도 이제 1학년 때는 계열 구분이 없다가 2학년 때 이제 계열 구분이 되면서 이제 그런 요인이 좀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내신 성적을 먼저 분석을 한번 해보면은요, 이제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이 4개 영역에 봤을 때 1학년에 비해서 2학년 성적이 조금 이제 국어국과는 상승을 했습니다. 네. 이제 국어국과는 근데 사실 수시 모집에서 자연결이기 때문에 사실 조금 올라도 큰 이득은 없을 것 같고요. 그 대신 이제 수학과 영어, 과학 교과 성적은 2학년 때보다 다소 이제 하락한 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자연계열 학생인데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학과 과학이 약간 떨어졌기 때문에 남은 이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잘 치러서 이제 3학년 1학기 때 최대한 등급을 올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결과적으로 종합적으로 볼 경우에 이제 현재 내신 수준을 보면은 한양대학교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과 성균관대학교 종합전형은 지원이 가능한 성적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나 이제 학생부 교과전형으로 갔을 때는 학생부 성적이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 이제 모의고사 성적을 보게 될 경우요. 이제 3월 달에 모의고사 성적을 보게 되면 2개 영역이 모두 2등급이 나왔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잠깐 주의해서 봐야 될 게 2학년 때보다 성적이 많이 향상되기는 했는데, 네. 문제는 이제 수학과 이제 과학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수학의 100분위를 보게 되면은 4개 영역 중에서 가장 성적이 낮습니다. 특히 100분위가 90.95 정도가 나왔으면은 아마 2등급과 3등급 경계선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네. 하나의 실수만 있다면 3등급으로 하락하기 때문에 수시 모집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수학에 대한 준비가 좀 더 있어야 되겠고요. 그렇지만 이제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등급과 2등급 경계선에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노력하면 1등급으로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과학 탐구 같은 경우에는 약간 등급 2, 3등급 경계선은 좀 넘어서긴 했지만 이제 반영 비중이 높기 때문에 좀 더 노력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3월 모의고사 성적 기준을 봤을 때 4개 영역 종합적으로 보면은요, 작년 기준으로 따지면 약 상위 5.5% 정도가 수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작년 기준으로 정시에 지원을 한다고 하면은 이제 중앙대 그리고 경희대, 서울시립대 정도가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양대 화학공학과라든가 생명공학과는 현재 성적으로는 약간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그다음 비교과 영역을 보게 되면요, 비교과 영역은 상당히 학생이 이제 수상 경력이 많고 하기 때문에 다양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장점으로는 이제 학급 실장한 경력이 있고요. 네. 그리고 교내 활동을 상당히 학생부 비교과 영역을 보게 되면 상당히 열심한 흔적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십 및 성실한 이제 교내 활동에서 상당히 좋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수상 기록이 수학과 과학과 관련된 수상 기록이 많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받을 가능성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제 좀 단점이 하나 있는데, 이 학생이 진학하고자 하는 이제 화공생명공학과와 관련된 진로 활동이 약간 부족한 면이 있고요. 이제 독서 활동에서 이제 전공과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 적은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하나가 이제 동아리 활동은 이제 과학 실험 동아리를 했다고 했는데, 네. 이제 2학년 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의 그 학생 생활 기록 부분 보게 되면은 아주 자세한 기록보다는 이제 활동 내용 중심으로 한 몇 가지 사례가 들어있기 때문에 3학년 1학기 때는 조금 이 부분을 보충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성적과 비교과에 대해서 꼼꼼하게 분석을 종합적으로 해주셨는데요. 자, 그럼 우리 학생 어떤 점들을 더 보완해 나가면 좋을까요? 예, 내신 성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이나 혹은 이제 논술 전형에는 지원할 때는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교과에는 큰 문제가 없을 거고, 단지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에 지원할 때는 비교과뿐만 아니라 교과도 다각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학생이 지원하는 게 이제 자연계열 화공생명이기 때문에 수학과 과학과 관련된 과목들을 조금 더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교과 영역에서는 3학년 1학기 때 진로 활동에 관련된, 그러니까 화공생명공학과와 관련된 진로 활동과 그다음에 동아리 활동을 좀 더 부각시켜서 자세하게 기록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수시 모집에서는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대학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특히 이제 논술 전형하는 대학들이 많이 있는데 현재 모의고사 성적으로 봤을 때 이제 학생은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 통과할 가능성이 많이 상당히 있고요. 그리고 네.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할 경우에는 학생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대학들도 있으니까 큰 문제가 되지는 않긴 하겠지만 수시의 특성상 이제 누가 합격하고 누가 불합격할지가 굉장히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까지 정시까지 간다는 생각으로 수능에 대한 준비가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내신상으로 이제 지원하는데 문제가 없지만 큰 그림으로 봐서는 뭐 수시에 수능에 조금 많이 신경을 써라 이런 말씀이신데 선생님, 우리 학생 희망하는 대학이 한양대학교, 성균관대학교입니다. 이 학교들 특징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우리 학생이 이제 희망하고 있는 한양대학교하고 성균관대학교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이제 화면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학생이 제일 먼저 일지망으로 한 한양대학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양대학교 화학공학과 생명공학과, 이제 작년까지는 화공생명공학부로 선발했던 전형을 이제 학과를 분리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형 요소는 이제 학생부 100%를 반영하고 있고요. 이제 학생부 100%는 이제 교과는 포함되지 않고 비교과 부분만 포함이 됩니다. 네. 특징과 이제 모집 정원을 살펴보게 될 경우에 한양대학교는 올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고요. 우리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신 성적은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교과에서 평가되는 부분들은 교내 활동과 관련된 평가 내용을 하고 있고요. 특히 가장 많이 보는 것들이 성장 가능성과 그리고 잠재력을 가장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집 정원은 화학공학과가 25명, 생명공학과가 10명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합격 팁을 보게 될 경우에 이제 교내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부분을 강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진로에 관련된 부분과 그리고 동아리 활동의 과학 실험 동아리를 부각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기소개서와 추천서 면접을 시행하지 않기 때문에 학생생활 기록부에 충실하게 자세하게 기록했다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올해 이 전형이 처음 실시가 되기 때문에 내용으로 볼 때는 이제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성균관대 보겠습니다. 예,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 두 가지 전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성균 인재와 글로벌 인재가 있는데 둘 다 서류 100%를 시행하고 있고요. 이제 다른 점을 보게 되면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성균 인재 전형이 4개 영역 중에서 1개 영역에서 1등급을 요구하고 있고 글로벌 인재 전형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특징을 보게 되면 모집 정원에서 성균 인재 전형과 글로벌 인재 모두 다 120명씩 상당히 많은 학생들을 뽑고 있고요. 네네. 이제 계열 모집입니다. 그리고 이제 합격 팁을 보게 되면은 이제 학생이 학생부 성적으로 볼 때는 두 전형이 모두 지원이 가능한데 이제 성균 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기 때문에 경쟁률이 다소 글로벌 인재보다는 낮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능에서 한 개 영역이 1등급이 나올 성적이 정도가 수준이 되면은 성균 인재 전형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한양대 정시도 한번 알아볼까요? 예, 한양대 정시 이제 화면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양대 정시 모집은 화학공학과, 생명공학과인데요. 가군에서 선발하고 있고요. 수능 100%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 영역을 모두 반영하는데 수학과 과학이 30% 그리고 국어와 영어가 20%로 수학과 과학의 반영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모집 정원을 보게 되면은 이제 화학공학과가 15명, 생명공학과가 5명이고요. 그리고 작년도의 성적을 봤을 때 수능 4개 성적을 보게 되면은 100분이 합을 봤을 때 375점 정도면은 작년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네. 이 정도 수준을 유지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학생 성적으로는 약간 불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희망대학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그러면은 우리 학생의 수시 전략을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조언을 좀 해주실까요? 예, 우리 학생이 준비한 수시 전략에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수시 모집 지원 대학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제 두 가지 전형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와 비교과를 봐야 되는데 준비 정도에 따라서 어느 대학에 지원할 것인가를 먼저 선생님과 상담을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모의고사 성적입니다. 정시 모집으로 지원 가능한 대학을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그 대학보다 약간 상위 대학을 지원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를 보게 되면은 수시 지원 대학은 이제
수능 최장력 기준이 있다면은 최장력 기준이 통과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에 교과 전형은 현재 내신 등급이 2.1등급이기 때문에 네. 교과 전형은 한 1.5등급 이내는 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논술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다섯 번째를 보시게 되면 내신 및 비교과 경쟁력에 있어서 학생부 종합 전형과 논술 전형, 교과 성적이 불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월 모의고사 기준으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두 전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수시 지원 가능 판단 대학은 3월 모의고사 성적 기준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학생은 어떤 대학의 수시에 좀 적합한지 추천을 좀 해주시죠. 수시에 적합한 대학은요, 이제 아까 학생부 종합전형 중심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수시 모집에는 논술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한두 개 대학 정도는 논술로 반영하는 대학을 상향 지원 쪽으로 한번 몇 가지를 추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가 이제 성균관대 공학 계열입니다. 논술 우수자 전형이 있고요. 270명을 선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부가 40, 논술이 60%로 이제 논술에 대한 영향력이 절대적으로 크고요. 대신에 이제 수능 최장력 기준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4개 영역에서 이제 과탐 2과목까지 해서 5과목에서 3개 과목 이상 평균 등급합이 6등급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학생부 방법이 작년보다 쉬워졌습니다. 10과목만 반영하기 때문에 학생부 비중 상당히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추천 대학은 한양대학교 화학공학과와 이제 생명공학과를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학생부는 50% 반영하고 논술 50%인데 이제 한양대학교의 특징은 수능 최장력 기준이 없고요. 그리고 학생부 교과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논술의 비중이 가장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네, 추천 대학까지 들어봤습니다. 어머니 상담 이렇게 다 들어봤는데 도움 많이 되셨어요? 네.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네. 어머니께서도 옆에서 많이 도와주시고요. 오늘 조언 들은 대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박문수 선생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화학 분야의 연구원이 꾸민 고3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중점사항은 수학과 과학 모의고사 성적 향상에 중점을 더 공부를 하시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을 고려해 진로 관련 활동이나 기록을 좀 보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입 전략은 학생부 종합 전형과 논술 전형을 함께 준비하시고 수시 지원 대학을 정할 때는 정시 지원 가능한 대학보다 상향인 대학을 목표로 잡고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추천 대학은요, 성균관대 공학계열 논술 우수자 전형, 한양대 화학과학 전공과 생명공학 전공을 논술 전형, 그리고 고려대 화공생명공학과를 일반 전형 논술로 추천합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2명의 학생에 대한 상담을 진행해 봤습니다. 소중한 상담을 함께 해주신 정재원 선생님, 백승한 선생님, 또 결정적 코치이신 박문수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내일도 계속해서 수시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내일은 이화여대 언론정보학과를 희망하는 고3 학생, 또 경희대 생물학과를 희망하는 고3 학생 어머니와의 상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일 이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